안녕하세요. 김미경 TV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추석이 좀 지나갔잖아요. 멀리 해외에 계신 분들은 추석 어떻게 지냈나 궁금하네요. 해외에서는 추석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만 한국 슈퍼에 가서 만두 팔고 떡국 팔면 명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추석이면은 한국에서는 막 우리 송편 빚고 뭐 맛있는 거 막 많이 해먹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딱 한국처럼 이렇게 한국 음식이 풍부하지 못하더라도 딱 하나라도 뭐 이렇게 송편이라도 하나 빚고 무슨 뭐 무국이라도 하나 끓이고 그래서 잡채라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잡채거든요. 자,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봐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3명을 키웠잖아요. 또 우리 4자매, 내 동생 같이 살고 있고 55년째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뭘 보느냐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쭉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일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같은 리듬으로 삽니다. 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다른 거 했다가 다시 똑같이 삽니다. 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죽을 고비 넘기고 나면 사람 변한다고 잠깐 변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대요. 이런 얘기예요. 저희 집에는 딸 넷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땠냐 하면은요. 어렸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뭐냐면 파장이 무지 큰 애였어요. 나는 정말 고집도 세고 사고도 무진장 치고 정말 가장 많이 우리 집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컸거든요. 근데 너무 웃겨. 맞은 만큼 돈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얌전한 애가 아니에요. 얌전한 애가 아니라 사고도 크게 치고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큰 일을 벌려서 100명한테 서명받고 이랬다가 내가 거의 정학 맞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학교에서 큰 사고였어요. 그거는. 근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엄마는 지집애가 학교나 다니면서 그냥 공부나 하지 얌전하게 하지 그걸 왜 그러냐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 한 짓이에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제가 저런 짓을 하냐고 그랬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사고를 엄청 많이 쳤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서울로 가지 말고 청주에서 얌전하게 대학 나와라 했을 때 우리 큰언니는 그래서 충북대학교를 갔어요. 나는 뭐 말도 못했어요. 안 간다고 얼마나 뒤집어졌게요. 그때 엄마랑 싸운 거 생각하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엄마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엄마가 가라. 가고 싶으면. 난 안 간다. 그리고 무지 싸운 게 뭐냐면 왜 엄마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냐. 엄마는 내 생각을 거의 안 할 텐데 바빠서. 왜 엄마가 나를 휘두르려고 하느냐. 엄마가 돈을 대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 돈을 절대 안 쓸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독하고 싸가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어렸을 때 파장이 무진장 큰 아이는 키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파장 내에서 애가 이렇게 움직이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우리 애는요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하고 애 얌전하고요. 너무 범생이고요. 여러분 모범생들 파장이 어때요? 모범생들 파장 요만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한계 내에서 파장이 움직여요. 근데 어때요? 모범생들 보면은 40대에서도 이러고 살아요. 자기 파장을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요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돈도 이렇게 벌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도 이렇게 벌어요. 물론 뭐 흥할 땐 흥하고 망할 땐 망하지만 이 폭이 엄청 사람의 보폭이 다른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되게 파장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되게 파장이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도 속을 무진장 썩였죠. 음대 들어가서 음대 한 1년 다니다가 갑자기 안 다니고 철학과를 전과를 하겠다, 휴학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파장이 크다는 건 뭐예요? 부모를 엄청 흔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는 키울 때 되게 힘들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고, 저거 저렇게 속썩여서 뭐가 되냐고. 나는 집에서 되게 문제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음대 졸업하고 학원하고 뭐 광고회사도 다녔다가 강사로 활동하고 이게 제 움직임을 보세요. 내가 파장이 엄청 커요. 지금도
한국에서 강의하고 해외 투어하고 엄청 파장이 크게 움직이죠, 제가. 물론 그래서 손해도 많이 나요. 그런데 이익도 많이 나요. 이 파장.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넌 왜 그러고 사냐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어렸을 때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내 파장 그대로예요. 근데 어렸을 때 내 파장은 우리 부모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내 자녀 3명을 봤습니다. 어떤지 아십니까? 3명 중에 파장이 다 달라요. 큰애 파장, 둘째의 파장, 셋째의 파장 다 달라요. 파장의 느낌도 다르고요. 파장의 거칠은 정도도 다르고 파장의 폭도 달라요. 굵기도 달라요. 엄마는 알 수 있는데요. 그거를. 근데 파장이 큰 애일수록 속을 너무 썩여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들은 파장이 엄청 컸어요. 특이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상하죠. 내가 그렇게 파장이 크게 살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들 파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다기보다 힘들었어요. 감당하기가. 근데 나중에 아들의 파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막 자퇴하고 힘들 정도로 자기 파장이 큰 애구나.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얘가 어떻게 살아요? 중고등학교 때 파장이 큰 건 어때요? 40, 50대도 이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크게 되겠죠. 우리 집에도 세 아이가 있기 때문에 파장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아우,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둘째는 너무 속을 썩여요. 이거는 파장의 크기가 커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걔가 문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한 엄마가 두 아이를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큰애는요, 애가 너무 얌전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파장을 느껴보세요. 우리 큰애는요, 너무 얌전해요. 아주 모범생이거든요. 학교에서도 얼마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꼬박꼬박.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대학 다녀요. 그래서 내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엄마 말 잘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요, 큰아이 농사는 성공했어요. 근데 작은아이 농사를 망쳤어요. 내가 어떻게 망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쓸데없이 음악한다, 미술한다 막 싸댕기고, 요새는 또 무슨 농구한다고, 축구한다고 싸댕기고, 어렸을 때 그러더니만 그렇게 애가 말을 안 듣고 관심도 이상한 거에만 관심을 보이고 공부에는 관심이 통 없었대요. 그러더니만 얘가 지금 엄마가 칭찬할 수 없는 별로 안 좋은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했어요. 둘째는 농사를 망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농사를 잘 졌다 망쳤다라는 기준이 엄마가 용인할 수 있고 그 엄마의 파장이 요만큼이라 애 파장도 요만큼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파장은 다 뭘로 봐요? 엄마는 자기 수준의 파장이 이만큼이라 다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내 파장이 요만큼이라 이 정도 파장의 아들은 이 엄마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정상이고 요만큼은 다 문제예요. 이 엄마가 공부를 어렸을 때 잘했대요. 자기 파장과 똑같은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파장의 아들을 좋아하고 농사 잘 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파장은 이해할 수가 없지. 엄마가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모가 도저히 자기가 이해하고 담을 수 없는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문제로 보면 안 되잖아요. 나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내 파장과 비슷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부모의 문제지 그 파장을 갖고 태어난 아이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 엄마에게 정말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둘째 진짜 잘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느낌이 안 왔어요. 여러분 파장의 애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좋아하는 게 많고 관심도 많아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나중에 잘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 파장이 나중에 씩씩한 파장으로 무엇인가 생산적인 파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파장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는 문제야라는 생각을 안 가져야 돼요.
이런 파장을 갖고 태어난 거는 문제야. 나는 문제야. 형 봐. 얼마나 얌전해 파장이. 저런 파장을 우리 엄마는 좋아해. 나 같은 성품, 나 같은 기, 내 파장은 다 문제라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파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얘를 갖고 신나게 못 살아요. 자기답게 못 살아요. 이 파장 다 해내지 못해요.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진짜 감사하는 거 하나는 나의 이 파장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가 되게 걱정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대학을 가면서부터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나를 응원했다라는 거. 그리고 특이하고 재밌는 애로 인정해줬다는 거.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특이하대. 나 재밌대. 오 이거 특이하고 재밌는 걸로 뭐 해볼까. 그래서 내가 특이한 짓을 하는 게 난 하나도 거리끼지 않았었거든요. 갑자기 막 피아노 건에다가 갑자기 한번 강의가 떠들어 나 강의해야 돼. 막 이런 느낌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파장대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파장대로. 그게 제가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좋은 환경이 됐던 것 같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혹시 내가 아이들이 고유하게 태어난 그 파장을 이해 못해서 그래서 애들에게 실수하거나 애들을 이해 못하거나 애들이 자기 파장대로 충분히 다 살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한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어느 순간 물끄러미 쳐다봐요. 이번에도 추석 때 가서 우리 네 자매와 내 미국에 있는 내 동생의 파장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참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파장이 이렇게 다를 수가. 근데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파장 그대로 사는구나. 속썩인 게 속썩인 게 아니구나. 얌전한 게 얌전한 게 아니구나. 자기 파장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셋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파장을 이렇게 봐요. 되게 재밌어요. 파장을 이해하고 나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걱정을 부모들이 꽤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파장에 대해서 파장을 가지고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 파장은 뭐지? 이런가? 아니면 이런가? 지금 이러면 나중에도 이렇게 멋지게 살겠네? 감당할 만하네. 이 파장대로 살 수 있게 얘 파장을 칭찬해줘야지.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녀를 파장으로 한번 보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자녀를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 미래에 대해서 내 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다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